오늘 담대한 투자 시간에는 예고해드린 대로 제약 바이오에 대해서 집중 점검하는 시간을 준비해봤습니다. 제약 바이오주 기회 섹터로 접근해봐도 괜찮을까요? 이분과 함께 알아보죠. 제약 바이오계 안방마님입니다. 전 제약 바이오 애널리스트 강하나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원리버라는 이름으로 또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오늘 또 나와주셔서 제약바이오주가 굉장히 또 시장 대비 선전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궁금증을 잘 해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오늘 제약바이오주가 오르고 있는 이 강세의 배경부터 한번 볼게요. 일단 지금 대장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사실 바이오텍들의 경우에는 지금 뭐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닙니다. 코스닥이 워낙 지금 안 좋은 상황이기 때문에 흐름이 좋진 않습니다만 대장주, 삼성 바이오직스, SK 바이오팜과 같은 대장주들이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그 근간에는 이제 실적이 정말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좀 신약 승인 여부를 앞두고 있는 HLB 그룹주들도 전체적으로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의 강세. 오늘 뭐 대장주들이 어쨌든 선전을 해주고 있다라고 포인트를 잡아주셨는데, 자, 그럼 하나씩 좀 이야기를 풀어 나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가는 이유 중 하나가 실적이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SK 바이오팜의 경우에는 4분기에 또 흑자 전환을 했다라는 맞습니다. 좋은 소식을 알려줬어요. 제약바이오주가 사실 실적으로 증명하기에는 좀 힘든 섹터이기도 하잖아요. 네, 어떻게 또 이렇게 실적이 잘 나올 수 있었을까요? 일단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아시겠지만 후보물질 단계부터 글로벌 신약 승인까지 해결한 그런 우리나라 유일한 바이오 기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SK 바이오팜의 엑스코프리 미국 매출이 정말 잘 올라와 줬습니다. 이번 분기에 미국 매출만 777억 원을 달성하면서 그 부분이 좀 크게 반영이 된 거로 알려져 있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비용 통제도 확실히 좀 잘 해준 모습이고 사실 아시아권 같은 경우에는 임상 진전에 따라서 그 부분이 매출로 인식이 됩니다. 그런데 4분기에 아시아권 임상이 좀 빠르게 진행이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이 이번에 좀 많이 반영이 됐어요. 그래서 흑자 전환을 생각보다 크게 하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SK 바이오팜도 그렇지만 보령의 경우에도 이제 오늘 주가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이게 실적이 잘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속에 혹시 오른 건 아닐지 리뷰해 주시죠. 일단 보령 같은 경우에도 보통 4분기가 성수기라는 얘기가 나왔었을 정도로 그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된 거로 보이는데요. 네. 거기에 더불어서 보령의 경우 최근에 HK노엔이 K캡을 공동 판매하게 되는 계약을 함으로써 올해 실적이 좀 기대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K캡이 아무래도 국내 위식도 역류 질환 쪽에서는 MS 1위이고 그 부분에 대한 매출이 최소 몇백억 원은 보령에 또 반영이 될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그 부분이 좀 좋게 반영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주가 전망은 좀 어떻게 보세요? 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는 현재 주가 실적 확인하고는 고점 갔다가 지금은 좀 보합 나타내고 있거든요. 단발성으로 움직이진 않지 않을까라는 분석들도 나오고 있어요. 길게 보면요.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올해는 이제 연간 흑자 전환을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SK바이오팜은 지금 엑스코프리라는 정말 알짜 신약을 갖고 마진율을 계속해서 개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 엑스코프리의 GPM이 거의 95%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에 따라서 엑스코프리의 매출이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면서 성장을 하게 되면 실적은 계속해서 J컵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네. 거기에 더불어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 작년에 방사성의약품 쪽에 대한 진출을 예고한 바가 있는데요. 최근에 방사성의약품 쪽도 라이선스 계약이나 빅딜이 많이 나오면서 그 부분에 대한 가치도 반영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SK바이오팜은 그 부분에 대한 가치는 반영이 되고 있지 않고 아시아권에 대한 매출도 당연히 반영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이 올해 말부터 내년에 좀 가시화된다면 그때 한 번 더 점프업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나눠봤고요. 이번에 저희가 나눌 이야기는 사실 많은 시청자분들이 가장 기다리는 내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로 HLB 관련된 질문들입니다. 이전 상장 이슈도 있지만 사실 지난주 금요일 그리고 오늘장에서 이슈되는 게 간암 치료제. 맞습니다. 결국 최종 승인이 나느냐 이 기대감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진짜 승인되면 이제 시중에 제품이 유통되는 이런 단계까지 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주가 더 세질까요? 사실 승인이 나면 더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 그런데 일단 3월엔 파이널 리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뭐 당연히 어느 정도 기대감을 갖다가 또 지지부진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일단 3월 결과가 좀 가장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5월이 최종 승인입니다. 그래서 5월까지는 이게 그래도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도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HLB 뿐만이 아니라 HLB 그룹주들도 다 좋은 흐름인데요. HLB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에도 교모세포종 임상 데이터 발표가 올해 상반기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지금 조금 반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승인이 나도 더 갈 수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투자에 좀 임해봐도 될까요? 보통 임상 데이터는 세론이 많은데요. 네. 승인의 경우에는 세론보다는 저는 아. 업사이드가 더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는 국내 기업들 중에서 후보물질 단계부터 혹은 뭐 신약 승인까지 네. 달성한 기업이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승인이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업사이드가 한 번 더 열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HLB뿐만이 아니라 어떤 기업이든 글로벌 승인 결과가 나올 때는 한 번 더 업사이드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그 예시로는 이제 유한양행의 네. 레이저 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에 또 좋은 팁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HLB도 있고 실적 나온 SK바이오팜 보령 이야기도 했지만 제약바이오 전반에 대해서 좀 관심을 기울여도 괜찮은 시점인지 저점 매수 구간으로 봐도 되는지요? 일단 1월이 원래 역사적으로 제약바이오 지수가 좋지 않았던 구간이다 보니까 최근에 너무 안 좋았었죠. 그런데 대장주들이 조금씩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 이게 지속이 된다면 그래도 2월 말부터는 저는 조금 마음 편하게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금리 인하기가 조금 지연된 것도 반영이 된 거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면서 그에 따른 세론이나 기대감이 없어진 것도 한몫했을 것이고 1월부터 이제 4월까지 그 사이에 큰 이슈가 또 없습니다. 학회가 이제 바이오에 있어서 큰 이슈라고 언급이 많이 되는데 4월 AACR 전까지는 조금 쉬어가는 구간일 수 있기 때문에 1월과 2월 중순까지는 실적 시즌이기도 하고 그에 따른 어느 정도 횡보 구간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월에 그래도 시장성이 큰 분야, 특히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의 승인 여부가 나오기 때문에 그 관련된 기업들은 좀 관심을 받을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일단은 좀 바닥을 다지는 시기 정도로 현구간은 보면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연구원님 자체가 제약바이오주 동반 상승은 대형주가 움직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또 포인트를 본 적이 있어요. 제약바이오주 대형주가 주가 모멘텀 어떤 걸로 보세요? 일단 작년에 제약바이오 섹터가 살짝씩 반등을 했던 구간도 있긴 있었어요. 네. 한 2주간 잠깐 반짝 올랐다가 또 이제 다시 빠졌고. 근데 그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대형주들이 크게 움직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도 오르려다가 말고 기대감이 반영이 됐었다가 기대감이 없어지면 또 빠졌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제약바이오 섹터 자체가 전체적으로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대장주들이 오르고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을 같이 끌어주는 게 가장 베스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올해 대장주들 실적이 한 번 더 올라갈 가능성이 되게 높고 특히나 셀트리온, 뭐 삼성바이오직스, SK바이오팜, 유한양행까지 다 실적이 좋을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조금 더 그 아랫단에 있는 기업들에 대한 상승도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제약바이오 이슈 더 보겠습니다. 금리 인하의 또 최대 수혜주가 제약바이오다라는 말들이 지난해 말에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게 지난해 말 제약바이오를 또 이끌었던 재료이기도 했었거든요. 다만 금리 인하 결정이 늦춰질 가능성이 24년도 되니까 또 맞아요. 막상 이 뚜껑을 열어봐야 아는 거긴 한데 어떻게 이게 제약바이오 발목을 좀 더 잡게 될까요? 사실 1월에 이미 조금 잡았다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1분기 이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언급이 다시 나올 가능성이 높아서 1분기에 금리에 따른 하락은 뭐 있을 수 있지만 하락이 엄청 커질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고 지금 구간에서는 그래도 바닥 다지기를 계속하고 횡보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횡보를 한다면 큰 문제는 없다. 그 뭐 크게 흔들릴 가능성도 없다. 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원래 이제 금리가 사실 크게 반영이 됐었던 이유 중 하나는 네. 금리가 높으니까 빅파마들이 계약을 하지 않고 그에 따라서 바이오텍들의 돈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임상이 밀리거나 바이오텍들이 힘들었었던 것인데 작년 말부터 고금리임에도 불구하고 라이선스 계약이나 M&A는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어서 이제 금리와는 조금은 다른 별개로 갈 수 있는 상황이 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탄탄해진 제약바이오다. 뭐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 같은데 자 그러면 강하나 연구원의 관심주가 궁금해집니다. 관심주라기보다도 시장 전반을 또 바라보는 입장에서 제약바이오를 오랫동안 관심 있게 본 입장에서 현 구간에서 최선호주가 어떤 걸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요. 알려주시죠. 바이오 섹터의 뭐 대장이라고도 얘기가 나오는 플랫폼 3사가 있죠. 네. ABL 바이오, 레오캠 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이 있는데 ADC가 작년과 올해 바이오 섹터의 중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오르지 못했었어요. 특히나 국내 기업으로는 레오캠 바이오가 작년 말에 빅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오르지 못했었는데요. 최근에 오리온과의 계약을 하면서 자금 문제가 완전히 없어졌고 그에 따라서 임상 진전이 조금 더 빨라질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어서 레오캠 바이오 같은 경우에 지금 상황에서 좀 간단하게 가져가기 가장 좋은 기업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3월에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신약 출시에 대한 기대감으로 관련된 기업들도 비알코올성 지방간염 파이프라인 보유한 기업들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가장 주목할 만한 종목 레고캠 바이오 그 안에서도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신약을 출시하는데 이에 따른 것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 있다라고 정리를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궁금증이 다 해결됐을 것 같기도 한데요. 또 기회 되면 다시 모셔보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강하나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